마지막 야구리TV의 박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채권 입찰제가 필요하다. 또 한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채권 입찰제 부활을 해야 된다.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보시면요. 제가 항상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의 그 순리대로 좀 맡겨놔야 된다.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알고서 이 주택 공급의 개발 사업업자들이나 건설사들이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분양 오픈하기 한 3개월 전서부터 잠을 못 잡니다. 그 이유는 이 가격이 특히나 이 가격을 형성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. 시장이 좋을 때는 뭐 가격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어요.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주는 대로 하게 되면 뭐 분양을 완판되고 뭐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데 거꾸로요. 반대로. 자, 이제 분양가 상한 지역이 해제가 해줬어. 특히 지방시장 같은데.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. 필요도 없죠, 네. 뭐, 지방은. 그런데 이거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려면 3개월 전부터 잠을 못 자요. 야, 이거 과연 이 가격으로 할 수 있을까? 거꾸로 분양가를 좀 더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? 야, 그럼 줄일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라. 그럼 공사비 좀 줄여라. 야, 토지비 부분이나 뭐 이런 걸 좀 싼 데를 찾아라. 뭐 이런 역순환이거든요. 참 쉽지 않죠. 쉽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 상황 속에서 내가 물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시장에서 얼마를 평가를 할지.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추 농사를 하신 분도 마찬가지잖아요. 근데 하물며 이게 수천억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평가를 받을 거냐. 이게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으면 나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오지만 그럴 줄 알고 좀 높게 해놨더니 시장에서 아예 안 사가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. 엄청 문제입니다. 이게 사회적으로도 지금 그래서 쉬운 건 아니죠. 지금 어려운 시기에 분양받았던 사람들, 그러니까 지금 말고 2, 3년 전에 피크일 때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죠. 그걸 이제 마피라고 그러잖아요. 네. 마이너스 피가. 자, 지금 붙었다. 이제 마이너스 피가 붙었어. 그 입주할 시가 다 다가왔어. 난립니다 이제. 왜? 시공사들은 올라간 공사비 더 달라고 그러죠. 시행사는 이미 만세야. 네. 이미 만세. 그러니까 시행사가 가져갈 이익이 전혀 없어. 그리고 시공사는 공사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피가 붙어서 입주를 안 하려고 그래. 입주 안 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. 준공 내주지 말래. 그러면 이게 지연이 돼요 이렇게. 아니 그래서 요즘 자치구나 이런 데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참 힘들어하는 게 지금 마피가 붙은 데는 그 민원인들이 쫓아가가지고 난립니다. 준공 내주지 말라고 네. 이만한 하자 가지고 원래 하자는 하자거든요. 이게 공사를 덜한 것과 하자는 분리가 됩니다. 그렇죠. 하자라는 거 공사를 다 해놨지만 거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하자라 그러고 공사 미준공이라는 미완공이라는 것은 공사를 덜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히 두 부짜리 자를 수 있느냐 좀 어정쩡한 거죠 사실은.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제 이건 하자가 아니고 공사를 덜한 거기 때문에 준공을 해주지 말아라. 그러면 그 기한 내에 준공을 해주지 못하면 이게 페널티를 물리게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분양자한테. 이제 그걸 노리는. 3개월이 지나면 분양 해지를 할 수도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끼어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이쪽 민원은 민원대로. 이쪽은 그렇다고 그거 안 내주면 망하잖아요. 회사가. 민원대로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무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이럴 때 중심을 잘 가져야 된다. 민원에 의해서 이 좌우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. 근데 정확히 봐서 민원가권자가 정확히 봐서 이것이 공사의 완공이 됐다고 한다면 준공을 해주는 거고 완공이 안 됐다면 안 해줘야지. 그 민원에 의해서 이게 자주가 되면 오히려 훨씬 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증폭이 되고 해결이 안 된다. 저는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뭐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나름대로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.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그러한 민원의 현장에서 이제 중재 역할들을 해주시죠. 그래서 공사적인 민원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 도서대로 일단 쭉 진행을 해서 이제 공사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입주자들이 이제 사전 입주자 점검이라는 걸 하거든요.
그럼 이제 사전 입자 점검에 오면 뭐 벽지가 파손됐거나 뭐 싱크대에 뭐 볼이 뭐 찌그러졌거나 뭐 기스가 났거나 주로 이런 거거든요. 뭐 문짝에 뭐 도어락이 작동이 안 된다거나 뭐 보일러에 조금 뭐 이상이 있거나 뭐 이제 사용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게 하자라고 표현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까지 100%다 완성이 돼야만 입주를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사를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. 이제 뭐 아니 하자는 하자죠. 하자는 공사를 다 했지만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기스가 난 것들 이건 하자로 처리해야 되고, 그 우리가 하자라 하면 항상 공사 완공 이후의 용어거든요. 그렇죠. 구조적인 문제, 방수의 문제, 뭐 이게 아예 뭐 나무가 덜 심어졌다, 문짝이 덜 달렸다,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. 지금 우리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 상품을 봤더니 그 2014년에 한 1,000만 명 가입했더라고요. 우리가 5천만 명이잖아요. 그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그 중에 하나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저는 한번 가입했다가 돈이 없어서 중간에 썼다가 다시 가입했습니다. 아직까지 안 썼는데. 근데 2021년 요때가 가장 이제 피크였어요.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을 때. 요게 이제 2,737만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 정도가 이제 가입을 한 거죠. 그러다 최근에는 좀 떨어졌어요. 2,600만 정도로 이제 떨어졌는데,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사이에 2.6배로 늘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이만큼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,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청약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이런 건데, 특히 이제 85제곱미터 우리가 이제 국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것에 대한 대상을 이제까지는 정책적으로 많이 좀 조율을 해왔죠. 예전 같으면은 노약자 중심, 상위 군경 뭐 이런 분들로 했었고, 심지어 우리 90년대는 너무 애가 많아가지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랬었잖아요. 70년도 참 70년대. 그때는 정관 수술을 하면 우선 분양권을 줬어요. 그래서 반포의 모 단지가 그 정관 수술을 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 아파트가 있었죠. 이제 그렇게 정책을 하다가 최근에는 많이 낳은 사람, 그렇죠? 다자녀 이제. 다자녀. 2명이에요, 3명이에요 지금 다자녀가? 아예 다자녀가 없어요. 이제 2명 이상만 되면. 아니야, 1명 낳을 때 얼마, 2명 낳을 때 얼마. 또 부모 모실 때 얼마가 부양자 수가 6명 최대 6명까지 올라갑니다. 그런 만점이에요. 그럼 만점. 만점. 많이 나올수록 좋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면 또 만점. 또 가입 기간이 길면 얼마 해가지고 이 가점제라고 그러죠, 우리가. 가점제를 적용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,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남 3구 같은 건 쉽지가 않죠. 설령 내가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현금 자체가 12억에서 15억 정도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, 그래서 요즘은 또 신혼부부한테 또 많이 주는 예를 많이 나라고 그런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. 네, 특별공급이 있는데 40, 50대 분들이 또 불만이더라고요. 나는 정말 집 한 채 가지려고 하둥바둥하면서 돈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기회가 있나 싶었는데 신혼부부한테 할당을 너무 많이 주는 거야. 그럼 나는 영원히 이제 나도 옛날에 신혼 때 있었는데. 그렇지. 무주택 지금은 신혼은 아니지만 무주택 15년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런 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. 그리고 청약 당첨된 사람은 아까 뭐 수억에서 뭐 10억 넘게도 받는데, 제가 최근에 그 강남 3구만 한번 따져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제 분양받을 게 일반 분양을 받을 게 한 거의 10,000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10,000호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죠. 분양받고 이 분양피가 적게는 5억에서 시세 차익이 크게는 10억이 넘는다. 10,000호에 10억이면 10조예요. 5억이면 5조고. 그러니까 1, 2년 사이에 5조에서 10조를 당첨한 분들한테 간다. 그리고 나머지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희망 고문이다.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. 이게 좀
이제 사회적으로도 뭐 좀 심각하죠.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리 체계 개선 용역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을, 이 시세 차익을 누가 가는 것이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 거냐. 이런 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고요. 예전에 나왔던 이제 채권 입찰제, 또 그 한매 조건부 주택, LH나 SH한테 몇 년 안에 팔려면 그걸로 팔아라 하는, 그다음에 토지 임대부 주택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쉽지는 않아 보여요.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누구에게 그냥 큰 돈들이 일부 사람에게만 편취되는, 또 나머지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는 이런 제도들은 반반의 원리네요, 이게. 한쪽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또 한쪽이 이득을 보고 지금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사회적으로 나온 어떤 그 이 문제를 따지면 정말 쉬운 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쾌도 난마식으로 딱딱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나름대로 조율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안들을 만들어가고 또 개발 이익을 적정하게 사회의 약자들에게 배분되면서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요새는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젊은 청년 신혼부부, 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, 그다음에 청년들.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뭐냐 그러면 주택에 대한 문제더라고요. 내 월급 가지고 우리 당시는 20년을 모아야 주택을 산다고 그랬거든요. 우리 때는.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. 우리 때는. 10년을 열심히 하면 집을 한 채 장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생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이 과연 인생을 살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부담감이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더군다나 3만 불 시대를 넘어가는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또 내지는 신혼부부들이 이 집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논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청약제도를 오늘 논의를 하면서 어쨌든 다수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거든요. 그리고 또 이걸 지키게 되면 가점도 주고 당첨도 되고 뭐 그렇게 지나왔습니다. 그래서 로또는 한 부분이야. 지금 이 로또 분양이라는 것이 어차피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건데 주택 가격이 이상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 2배가 올랐습니다. 문재인 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2배가 올랐어. 우리가 말하는 노원, 도봉, 노도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5억 언더에서 집을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쪽도 8억에서 10억에 가까운 집값을 형성합니다. 그러니까 정책이 뭔가 이렇게 플렉시러블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정책은 한두 사람이 정책 입안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입안을 해서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시장의 변화를 못 따라간다라는 게 그게 좀 아쉽고요. 단지 제가 생각하는 이 청약제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택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정책이 못 따라간다라는 거.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항상 뒤에서 그것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. 그렇지만 이런 제도나 우리 청약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 집을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또 공급하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기금 마련이나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주택 청약제도 역사와 또 흐름, 각종 이슈 이것들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돼요, 교수님? 내 집 마련은 항상 염두를 하고 있다가 네. 돈이 적절하게 모이면 하셔야 됩니다. 네. 우리 교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로케이션, 마음속에 로케이션을 정해놔라. 그다음에 주택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항상 지켜봐라. 그다음에 내 돈이 최소한 40에서 60%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오늘 청약 제도에 대해서 논의해 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2025년도 주택 시장, 주택 가격이 어떻게 동향과 전망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그러면 감사합니다. 오늘 첫 번째 방송 야부리 진 야부리 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